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올해 여름에 노벨 문학상 후보로 아니 에르노가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일 먼저 접어들었던 책이 단순한 열정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프랑스 영화를 보는 듯한 문장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 행간의 숨은 뜻까지 찾느라 나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대단하다는 경외감과 함께 저의 문학적 수준에 대한 겸손함을 되찾게 해준 작품이었어요. 솔직히 단순한 열정은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후보로는 분에 넘칠 정도로 좋은 작품이지만 제 문학적 자질이 미약한 탓에 그 작품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제 미흡한 해석 탓에 자칫 노장년층의 불륜을 미화하는 정도로 소개될까 두려워 아쉽게도 여러분과의 산책에는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아니 에르노가 결국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서점가에서는 단순한 열정이 역주행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녀의 수상 소식을 접하면서 이번에는 차근차근 의미를 곱씹어가며 작품 속으로 나를 맡겨볼까 고민하다 우연찮게 소개받은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입니다. 사실 이 두 작품에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단편 같은 느낌의 책 두께나 회상의 플롯으로 전해가는 구조, 노장년층의 불륜을 통해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고발해가는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철저하게 나를 파헤치는 심리적 묘사가 그것입니다. 저와 함께 읽었던 남편은 두 작품 속에서 포르자와 포르다 이 두 가지 플롯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더라고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는 오직 두 가지 기본 죄악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포르자라 부르는 힘과 폭력의 죄악이고 다른 하나는 포르다인데 이는 마음의 범죄를 뜻합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 부르는 그리스의 비극적 가면과 희극적 가면 역시 같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죠. 찡그린 가면은 비극을 상징하는데 이는 힘의 연극이고요. 웃는 가면은 희극을 상징하는데 이는 마음의 연극입니다. 희극의 기본은 속는 데 있고요. 그래서 느끼는 사람에게 인생은 비극이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슬픈 짐승과 함께 산책을 하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플롯을 갖게 될 것입니다. 포르자와 포르다, 즉 몸의 플롯과 마음의 플롯이죠. 이 두 가지 선물을 들고 우리를 찾아온 모니카 마론은 1941년 서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독 내무장관을 역임한 양아버지 카를 마론을 따라 동베를린으로 이주한 후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죠. 나치 시대, 분단, 구동독, 그리고 통일이라는 독일 역사의 큰 흐름과 함께 살아온 그녀의 경험들은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요. 슬픈 짐승 역시 개인과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온 독일 통일 직후의 베를린을 배경으로 합니다. 클라이스트상, 프리드리히 훸덜린상 수상 작가이며 현대 독일 문단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모니카 마론이 그려내는 절박한 사랑의 언어. 인생에서 놓쳐서 아쉬운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외치는 한 여자의 애절한 회상, 슬픈 짐승으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잊고 싶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가치조차 없었던 사소한 사건들을 기억 속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마치 사용된 인생의 증거로서 쓸모가 있다는 듯 100번도 넘게 다시 그것을 뒤져 보여주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 내 인생에는 잊히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지 않았다.
간직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만 모으면 내 인생은 상당히 짧은 생이 되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40년 전이나 50년 전에는 망각이 죄악시되었다. 나는 그것을 당시에도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은 그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횡포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큰 신체적 고통을 겪을 때는 기절만이 치명적인 쇼크나 평생 지속되는 충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망각을 금지했듯이 사람들에게 기절을 금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 내 인생에는 잊히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지 않았다. 간직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만 모으면 내 인생은 상당히 짧은 생이 되었다. 소설 속 나아가 회상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녀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데요. 그녀는 뭐랄까? 불행했기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참 아쉬운 삶을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실을 경험하고도 그 경험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사람도 있고 내 삶 속에서 지워버려야 할 악몽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과거에 아팠던 기억 때문에 오늘을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그 기억마저도 추억으로 간직하라는 말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언어들에서 김이나 작가가 말한 것처럼 기억이 가진 슬프고 동시에 위대한 속성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점이잖아요. 어떻게든 흐려지고 잊혀지더라고요. 우리는 가슴에 잊어야 하지만 도저히 그리 되지 않는 것들을 묻고 키우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것들도 품죠. 모두 마음의 풍경이지만 묻고 가는 것은 주로 아픔이고 품고 가는 것은 주로 연정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매주 주말마다 호스피스 병동 봉사를 다녀오는데요. 그곳에서 어느 환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픈 기억 그 자체보다 슬픈 것은 그 기억의 흔적조차 흩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요.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열리게 하느냐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이 은총이라는 진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추억들로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저자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미친 사람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과는 싸우지 마라. 누가 한 말인데? 러시아 속담이야. 게다가 나는 프란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아테는 사랑이 아마 믿음의 문제, 일종의 종교적 광기일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연이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 전체는 그저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프란츠를 사랑하게 된 후로 왜 내가 살아있고 왜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것인지를 매일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아테에게 말했다. 사랑이 믿음의 문제라는 아테의 주장에 대해 나는 그 뒤에 자주 생각해 보았다. 아마 아테가 옳았을 것이다. 우리의 자연성에 대한 모든 고백은 믿음의 문제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자연의 힘을 부정하는 사람도 불신으로 위장하고 다가오는 자신의 소망과 믿음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 네, 아테는 사랑이 믿음의 문제, 일종의 종교적 광기라고 하고 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연이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 전체는 그저 사랑을 길들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길들인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명확한 정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알려준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 필요해진단다. 넌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고 내 머리칼이 황금빛이잖아. 네가 날 길들인다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길 거야. 이제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네가 떠오를 테니까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고 길들이려면 인내심이 필요해.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저쪽 풀밭에 앉으렴. 내가 살짝 곁눈질로 널 바라볼 거야. 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언어는 오해를 낳거든. 그래도 날마다 내게 조금씩 더 가까이 와서 앉아. 네, 이제 나아가 아테에게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 전체는 그저 사랑을 길들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야.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길들인다는 것은 곧 사랑을 통해 인간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길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근거리는 일이 생기죠.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미소만 봐도 엊그제 소개받은 그녀의 미소가 떠오르고 전에는 전혀 흥미를 못 느꼈던 카모마일 차를 그녀와 함께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건넨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지 깨닫게 되죠. 아저씨가 밤마다 하늘을 볼 때 말이야. 내가 그 중에 한 별에 살고 있으니까, 그중 한 별에서 내가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된 거야.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랑의 본질은 세상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신이 일찍이 우리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나는 이렇게 외치죠. 인생에서 놓쳐서 아쉬운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